장이 나쁜 사람이 암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거의 한 70~8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가스가 채이는 것 같다, 더부룩하다, 변비가 있는 것 같다. 장으로 인한 증상이 나온다는 것은 이미 장이 상당히 망가졌다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유일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안녕하십니까. 지식 한상 구독자 여러분, 저는 나을암 의원을 운영하면서 우리 암 환자들을 보는 의사입니다. 사실은 우리 암이라고 하는 것은 면역하고 싸우는 질환이거든요. 면역이 형성되는 곳이 장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장이 나쁘면 면역이 잘 안 만들어져요. 그러면은 어떤 부분이 면역이라든지 암하고 관련이 있는가? 장 안에는 수많은 미생물들이 있잖아요. 이 미생물들이 우리의 건강을 좌우를 해요. 또 하나는 이 안에서 발암물질도 만들어져요. 우리가 음식을 먹는 나쁜 음식을 먹게 되면 이 음식이 우리 몸에 암을 일으킬 수 있는 원인 요소가 된다는 거죠. 또 반면에 우리 암을 억제할 수 있는 항암 물질도 만들어져요. 그리고 또 하나의 우리 장에서 기능은 배설 기능이 있거든요. 배설 기능은 해독 기능이에요. 우리가 음식에서 들어오는 나쁜 유해 물질이라든지 또 장 안에서 나쁜 물질이라든지 우리가 몸 안에서 대사돼 가지고 나와서 빨리 빼내야 되는 이런 물질들을 바깥으로 빨리 빼내는 기능도 어떻게 보면 암을 예방하는 기능이고 또 면역을 유지할 수 있는 이런 기능이거든요. 그래서 암이나 면역이나 우리 장하고 관계에 있어서는 아주 중요하고 우리 암 환자들이 장에 대한 건강을 제대로 유지를 하지 못하면 암에 이기기가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10몇 년 동안 우리 환자들하고 상담을 하면서 장하고 이런 관계에 있어서 장이 나쁜 사람이 암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거의 한 70~8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의외로 이렇게 환자들한테 직접적으로 장이 좋은가 나쁜가를 물어보면 장이 괜찮다고 하는 분들이 상당히 있어요. 장이 안 좋다는 기준이 애매하기 때문에 그래요. 장이 안 좋은 기준을 일반 사람들은 배가 아프거나 변비가 아주 심하거나 속이 더부룩하거나 바깥으로 느낄 수 있는 증상, 소화가 안 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장이 안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장이 안 좋은 기준은 그렇게 보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음식을 먹었는데 30분 이내에 소화가 안 된다. 내가 소화가 조금 늦다. 내가 운동이 부족해서 소화가 안 되는 모양이다. 이렇게 느끼는 경우라든지 트림이 난다든지 그 다음에 속에 가스가 채이는 것 같다. 더부룩하다. 이런 증상. 그 다음에 먹고 나면은 양쪽 갈비뼈 있는 데가 약간 뻐근한 증상이 있는 것 같다. 그 다음에 변비가 있는 것 같다. 이런 증상만 있더라도 이것도 장이 안 좋은 부류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밖에서 조금이라도 느끼는 어떤 장으로 인한 증상이 나온다는 것은 이미 장이 상당히 망가졌다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장에서 가장 좋은 음식은 장내 미생물을 좋게 만들어주는 음식이 최고죠. 그래서 일단 식이섬유가 가장 좋은 음식이 되겠죠. 식이섬유는 장내 미생물 중에서 유익균에 대한 밥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안 좋은 게 있어요. 설탕 같은 경우. 설탕은 유해균을 만드는데 설탕이 아주 큰 역할을 해요. 그리고 이제 장을 나쁘게 하는 음식들을 대개 이제 육류계통에서 구운 음식이라든지 사육이나 뭐 양식을 해서 했던 이런 음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가능한 피하는 게 좋겠죠. 콩을 갈아가지고 죽처럼 만들어서 먹는 것을 한 그릇 정도 먹고요. 과일이나 채소를 갈아가지고 먹는 이제 두 가지를 먹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콩 같은 경우가 상당히 건강에도 좋고 암에도 좋고 그런 것 같아요. 콩의 효능은 참 많죠. 콩 속에는 가장 많은 게 단백질이 많다고 알고 있잖아요. 사실은 단위 면적으로 따지면 육류보다도 콩 속에 단백질이 더 많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 환자분들이 그걸 캐치를 못하죠. 그리고 콩이 좋은 거는 식이섬유가 많이 들어있잖아요. 이 식이섬유는 장 안에 있는 미생물들의 밥이 되는 거죠. 특히 유익균, 좋은 균들의 밥이 돼가지고 여기에서 좋은 균들을 만들어서 장 면역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미생물들이 식이섬유를 발효를 시키면 단수의 지방산, 뷰티릭산이라든지 프로피오네이트라든지 이런 지방산들을 만들어서 오히려 이런 지방산이 암을 억제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콩 속에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콩 속에는 여러 가지 파이토케미칼들이 들어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항암 작용도 가지고 있어요. 여러 가지 신생혈관을 억제한다든지 줄기세포 쪽으로 가는 것을 막아준다든지 그 다음에 세포 자살을 시킨다든지 이런 성분들이 있고요. 특히 검은콩 같은 경우는 안토시아닌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이소플라빈, 우리가 제니스테인이라는 이런 플라보노이드 계통에 이런 부분이 있고 어떤 변이된 유전자를 조절해주는 기능이 안토시아닌에 있어요.
그리고 우리 콩을 갈면은 거품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이게 사포닌이거든요. 사포닌 같은 경우는 이제 면역을 중지해요. 그 다음에 레시틴이라는 지방 성분이 있어서 우리 세포 안에 있는 미토콘드리아, 막을 구성하는 중요한 오메가3 계통으로 해당이 하거든요. 그래서 세포를 튼튼하게 해서 이게 암세포로 넘어가는 것을 막아주기도 하고, 그리고 이런 레시틴 같은 경우는 혈관이라든지 이런 데도 작용을 해서 우리 혈관을 깨끗하게 만들어주고 고지혈증이라든지 이런 것도 예방을 해줘서 심혈관 질환이나 아니면 뇌혈관 질환을 예방하고 혈압을 조절하는데, 고지혈증을 조절하는데도 많은 도움을 주는 그런 성분들을 있는 거죠. 그 외에도 어떤 부분으로 우리 환자들한테 많이 쓰느냐면요, 콩을 발효를 시키게 되면 그 속에 들어있는 단백질들이 있잖아요. 이 단백질들이 아미노산으로 분해가 잘 돼요. 근데 우리가 보통 고기나 이런 걸 먹더라도 간에 들어가서 분해를 해야 하잖아요. 근데 장에서 콩을 먹었을 때 분해를 시켜서 아미노산을 만들어줄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순수 아미노산을 우리 몸 안에 쉽게 간이 필요하지 않게끔 흡수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같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콩은 어떻게 보면 장 건강에도 아주 좋을 거고, 우리 장 건강이 좋아짐으로써 우리 건강이 좋아지는 그런 부분이 되겠죠. 요즘에는 그런 게 나와요. 콩을 넣으면은 바로 익혀지면서 갈아지는 이런 제품들이 나오거든요. 그거를 이용해서 콩을 먹는 게 쉽게 먹고, 그 다음에 속이 불편하지 않게 여기 먹을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우리 환자들 청국장을 많이 권해요. 낫또를 우리 이제 많이 먹기도 하는데, 낫또는 사실은 낫또균이라는 균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근데 우리 청국장 속에는 많은 좋은 유익균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청국장을 저는 권하고, 특히 청국장을 그냥 먹기도 하지만 이게 말려가지고 가루로 내서 먹을 때는 먹기도 그렇게 거부감이 좋거든요. 그 외에도 우리가 된장 같은 것도 있고, 뭐 간장 속에는 우리가 양념으로 쓸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그런데 이제 두부를 우리 환자분들 많이 먹으라 하잖아요. 저는 두부에 대해서는 조금은 다른 생각을 좀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두부를 먹으면 사실은 좀 싱겁죠. 싱거우니까 저염식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두부는 고염식이에요. 두부를 만들 때 간수 쓰잖아요. 갈아가지고 간수를 넣게 되면 두부가 고용성분이 되잖아요. 이때 나트륨이 들어가서 고용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우리가 맛을 느끼지는 못하지만 소금이 많이 들어있다는 것을. 그래서 저는 두부는 가능한 너무 많이 먹지 않는 게 좋다, 이렇게 봐요. 그리고 또 우리가 두부를 먹을 때 그냥 먹지 않잖아요. 싱거우니까 간장 찍어서 먹죠. 그렇지 않아도 소금기가 많은 데다가 또 간장 찍어서 먹으니까 소금기가 더 많죠. 그리고 이제 두유로 먹는 거는 저는 권하지 않아요. 되게 요즘에 나와 있는 두유가 설탕이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무가당이라 하지만은 그래도 약간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가능한 한 우리가 가장 좋은 방법은, 저는 집에서 이렇게 간단하게 갈아가지고 죽처럼 이렇게 만들어서 먹으면 속 아주 편하고 좋아요. 그래서 제일 그걸 권하고, 아니면 청국장 가루 같은 거 이런 게 좋다고 생각해요. 콩밥 같은 경우도 좋죠. 그런데 이제 이런 건 있죠. 가공을 조금 해서 이렇게 먹는 거는 소화를 좀 더 쉽게 하기 위해서 하는 방법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콩을 밥에 이렇게 놔가지고 먹거나 이랬을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에서는 조금 덜 할 수는 있죠. 하지만은 그것도 나쁜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갈아 먹는 것 중에서 많이 대중적으로 알려져 있는 게 당근 있잖아요. 당근 같은 경우에는 비타민 A계통, 베타카로틴이 많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베타카로틴은 항산화 작용도 있고, 그리고 항암 작용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근을 이제 갈아서 먹는데, 우리가 ABC 주스라고 사과하고 바나나하고 당근하고 갈아가지고 이렇게 먹고, 저도 이제 우리 환자들한테 그걸 권하는데, 그래서 당근이 하나 있고, 그래서 저는 뭐 비트를 갈아서 많이 먹으라고. 비트는 약간의 단맛도 있거든요. 먹기도 괜찮아요. 비트 속에는 파이토케미칼도 많이 있고, 저는 비트가 가장 중요한 게 미네랄이에요. 우리 암 환자들은 대부분 산성화가 많이 돼 있어요. 그러면 이 산성화를 갖다가 어떻게 해서든지 알칼리화로 바꿔야 되는데,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물을 마시거나 알칼리수를 먹어가지고 이렇게 바꿔지지는 않아요. 그럼 유일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알칼리성 미네랄을 많이 먹어야 되거든요. 그럼 알칼리성 미네랄이 많이 들어있는 게 비트예요. 환자들한테 일주일에 한 번씩 무조건 산성도를 체크를 해요. 그러면 알칼리성으로 바뀌는 것을 느껴요. 그래서 비트를 갈아서 먹게 되면 알칼리성 미네랄 칼륨이 많이 들어있어요. 방송이나 이런 데서도 보면 칼륨이 많은 음식을 먹으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칼륨이 많은 음식 중에서 저는 갈아서 먹기 좋은 것은 비트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그 위에도 블루베리 같은 것도 안토시아닌이 많이 들어있어 좋잖아요. 이런 것을 통밀이나 통곡하고 같이 갈아서 먹게 되면 약간의 영양소도 보충을 하면서 파이토케미칼도 먹고 그리고 암에 대한 변이된 유전자를 끌 수 있는 치료적인 개념도 같이 가질 수가 있어서 이런 비트, 당근, 블루베리 이런 부분들 갈아서 먹으면 상당히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는 안 돼요. 그 다음에 긍정적인 사고를 길러야 돼요. 사실 긍정적인 사고를 원래부터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긍정적인 사고를 갖지 못하는 환자들이 많죠. 그러면 긍정적이 되도록 만들어 가야 돼요. 본인이 스스로 그런 부분들이 안 되면 주변의 도움을 받거나 아니면 심신요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라도 긍정적인 마인드를 바꿔야 되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암을 항상 심리적인 부분하고 결부되어 있는 질환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 부분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음식 같은 거. 건강한 음식을 먹어야죠. 특히 저는 육류보다는 채식 쪽을 많이 하는 게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운동이 중요해요. 운동도 우리 환자분들 보면 막 과격한 원래 우리 환자분들이 평소에 암 걸리기 전에 운동을 많이 안 했던 환자들이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암에 걸리고 나면 너무 무리한 운동을 또 많이 해요. 근데 그런 운동이 아니고 건강에 가장 좋은 것은 유산소 운동이에요. 그리고 이제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하는 게 좋아요. 항상 너무 우리 생리적으로 예기치 못한 변화를 주게 되면 우리 몸에서는 그 적응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해야 되고 힘들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면역도 떨어지고 건강에도 안 좋을 수 있거든요. 예전에는 이제 우리 암이 5년 생존율이 한 40%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현재는 한 75%까지 올라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암에 걸렸을 때 생존할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높다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불치병 40%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일단 암에 걸리면 죽는다는 생각을 먼저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만성으로 가는 병이 아니고 고치지 못한다는 이런 개념이었지만 요즘에는 그렇게 생존율이 높아졌고 그리고 암에 대해서 이렇게 쉽게 이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일종의 염증성 질환이더라. 그리고 대사질환이라는 게 이제 많이 밝혀지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당뇨라든지 고혈압이라든지 고지혈증 이런 게 전부 다 만성질환들이잖아요. 암도 이제는 만성질환으로 본다는 개념이고. 그리고 이제 암은 어떻게 보면은 평생 관리하는 질환이거든요. 만성질환이 그렇잖아요. 낫는 병이 아니라 악화되지 않게 예를 들어서 당뇨 같으면 당을 떨쳐주는 거 혈압 같은 경우는 혈압만 낮춰주는 거지 혈압을 정상으로 돌려주지는 못하잖아요. 그래서 암도 마찬가지로 암도 우리가 환자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게 5년 지나면 암이 완치가 됐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사실 완치란 용어는 없어요. 암은 5년, 10년 평생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질환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암은 만성질환과 같은 유형의 질환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는 불치병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환자들한테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해요. 당신이 정말로 노력하면 암으로는 죽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